이제 골파기 끝나면은 이제 틀을 세워야죠. 그러면은 올 농사의 틀은 잡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습 같은 텃밭을 일구는 일송입니다. 지난 겨울 땅을 깊게 파고 그 안에 나무와 낙엽을 층층이 쌓아 허리 높이까지 채웠죠. 말이 허리 높이지 삽질과 수레질의 연속이었고 솔직히 지긋지긋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파는 흙을 옆 고랑에 그냥 쌓아 두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수레를 끌고 다니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 이랑과 이랑 사이의 골을 파야만 했습니다. 농사꾼들 사이에서는 이 작업을 골파기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허리 높이까지 쌓였던 낙엽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처음 잡아두었던 줄매기도 다시 해야 했죠. 쓰러진 낙엽은 다시 올려야 하고 고랑에 채워두었던 흙은 마을 길과 맞닿는 곳으로 옮겨 쌓아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손이 많이 갑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순비벽 틀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규격을 일정하게 다 맞춰놨고요. 그 규격에 따라서 고랑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을 쌓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너비 1m 20이 약간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제 밭은 약간 구분 형태 직선이 아니라 초송달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밭 모양대로 따라가면 골이 휘어져 버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다듬어 반듯한 길을 새로 내야 했죠. 반듯하게 일자로 뚫어야 고랑다운 고랑이 되는 거죠. 덕분에 원래는 버려두다시피 했던 사면의 땅도 새롭게 쓸모가 생겼습니다. 수레에 실은 흙은 뒤편으로 옮겨서 마을 도로와 인접한 낮은 부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도로의 경계가 낮아 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키 큰 작물이나 화초를 심을 계획입니다. 마을길에서 바라보는 순비밭의 경관도 좋아지겠죠. 여전히 아파트에서 가져온 낙엽은 여전히 쓰레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열심히 줍는다고 주었지만 숨어있는 작은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나오는군요. 삽질하다가 낙엽 올리다가 불쑥 나타나니 신경이 야간 쓰이는 게 아니었죠. 보이는 족족 치우며 쓰러졌던 낙엽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골은 첫 번째 골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쉬운 건 아니죠. 쓰러져 내린 낙엽의 양도 많았고 고랑에 쌓아둔 흙도 상당했거든요. 삽질과 수레질의 연속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 역시 낙엽 올리고 흙 나르고 같은 일이 반복입니다. 이 단순한 작업을 한 달 동안 무한 반복했습니다. 전업으로 농사 짓는 분이라면 단 며칠 안에 끝났을 일인데 저는 주말 농부이기도 하고 시골에 와도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니 자연스레 기간이 늘어집니다. 게다가 제 성격이 원래 쉬엄쉬엄 하는 걸 좋아해서 단순한 일도 한 달이란 시간을 잡아먹고 맙니다. 그 와중에도 낙엽에 물 주는 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낙엽 농사의 핵심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미생물입니다. 건조하면 미생물 활동이 멈추고 밭이 가진 본래의 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낙엽층은 항상
촉촉한 스펀지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하죠. 사실 삽질보다 이 물주기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골파기가 완성된 순비밭의 모습입니다. 처음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비교가 확실히 될 것입니다. 이랑과 고랑이 훨씬 선명해졌고 밭의 윤곽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을길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밭 여기저기에서 푸릇푸릇한 싹이 올라왔는데 바로 해열의 빛입니다. 콩가 식물이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사변에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찾아온 이곳은 농사에 관련된 각종 자재를 취급하는 곳으로 하우스파이프를 사러 온 곳입니다. 와, 거대한 기중기가 긴 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는 장면,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이곳은 구매자가 직접 자재를 절단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길이를 재고 하나씩 차에 싣고 제가 일하는 텃밭으로 이동합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리고 지우면서 계획한 순비밭이 틀고전을 만들어 갑니다. 틀밭의 강점은 뭐니뭐니 해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죠. 매년 관리기 등으로 땅을 뒤집을 필요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틀구조의 재료로는 방부목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틀이 휘어지고 썩으면서 수명이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돌을 이용한 경우도 봤는데 친환경적이고 훌륭한 재료지만 제작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콘크리트, 벽돌, 플라스틱, 방수포 등 자재는 아주 다양합니다.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선택한 자재는 하우스 파이프였습니다. 쉽게 다룰 수 있고 수명도 길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하우스 파이프는 세로와 가로 기둥 역할을 합니다. 측면은 공기가 잘 통하는 재질을 찾다가 PE망을 사용하기로 했죠. 제조회사 대표님 말에 따르면 햇빛에 의한 손상을 덜 받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순비밭은 나무와 낙엽으로 이루어져 세월이 지나면 검은색 입자로 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흙과는 차원이 다른 부식토라 부르는데, 이런 자연 부식토를 얻기 위해 가능하면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자 측면의 공기 흐름을 살릴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틀밭의 모습은 조금 엉성해 보이죠. 낙엽더미 주위에 1m 간격으로 파이프를 받고 좌우측을 하우스 파이프로 고정을 하고 안쪽에 PE망을 설치해 낙엽 구조를 보호했죠. PE망 높이는 서서 작업하기 좋은 70cm로 했습니다. 순비 틀밭을 만드는 과정은 쌓아둔 낙엽더미를 따라 PE망을 두르고 재단해온 하우스 파이프를 50cm 깊이로 땅속에 박습니다. 1m 간격으로 기둥을 박다 보니 너무 조밀해 오히려 농작물 관리가 어려워 2m 간격으로 조정을 했죠. 망치로 박는 것보다 타격봉으로 기단한 파이프를 박으니 훨씬 적은 힘으로도 박을 수 있더군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잘 만들었죠. 사다리 위에서 망치로 내리칠 적보다 2배 이상은 빠르고 힘도 덜 들었답니다. 기둥을 다 박았으면 좌측과 우측 기둥을 가로 지지대로 연결하는데 최대한 수평을 잡으며 파이프 조리개로 단단히 잡아줍니다. 자, PE망을 두르고 주 기둥과 가로 지지대가 연결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둥 파이프 위에는 강선 활대로 RC 구조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한냉사를 씌워 어린 싹을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m 간격으로 박힌 주 파이프를 더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가로 파이프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 가로바의 역할은 견고하게 틀밭을 유지도 해주지만 어린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냉사를 씌우면 한냉사의 밑단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죠. 고추 지지대를 이용해서 피망이 낙엽으로부터 형태가 잘 유지되도록 조밀하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틀밭 형태가 완성이 되면 쌓아놓은 낙엽더미를 잘 정리해줍니다. 쌓아놓은 낙엽이 많다고 느꼈는데 막상 골고루 펴보니 많이 부족하네요. 나무한 낙엽을 더 보충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비밭에 들어가는 재료는 매우 다양하죠. 주로 밭농사에서 수확을 마친 마른 참깨대, 옥수수대, 그리고 건조해 놓은 잡초, 그리고 나무토막과 나뭇가지 낙엽인데 다양한 재료를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재료의 다양성은 미생물이 다양해져 토양 구조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순비틀밭에 들어가는 유기물은 잘게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틀 안에 여러 재료가 섞어 놓으면 그 안에서 서식하는 토양 생물과 미생물이 알아서 훌륭한 부식토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그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면 되는 거죠. 그 도움이란 수분관리, 미네랄 보완, 다양한 유기물 투입 등입니다. 아직은 1년차 주말 농부라서 부족한 점도 많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노하우를 배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순비밭은 숲을 닮은 텃밭입니다. 하지만 노린재나 나방의 애벌레가 몰려들어 그 꿈이 무참히 깨질 수도 있다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순비밭은 무경운, 무농약, 무화학 비료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천연비료와 작물 스스로의 면역체계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순비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낙엽더미에서 어떻게 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이야? 하고 의문을 가지지만 그 낙엽더미 위에서 자라나는 잡초의 모습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